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첫 온라인 개학 당시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미래 교육을 위해 온라인 수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착을 위한 해결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부산교육청에서는 온라인 개학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변용권 중등교육과장, 참교육학부모의 부산지부 최진경 정책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온라인 개학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9일에 중3과 고3 학생들 먼저 이제 개학을 시작을 했고, 이제 16일에 이제 나머지 학년 친구들이 저학년을 제외하고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 일단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예, 평상시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네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많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괜찮더라라는 반응이 이제 일반적이어서,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네. 교실에서 마찬가지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거나 적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기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집중하기 좀 힘들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내 수업을 남한테 이제 공개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래나마 이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다. 그런데 자기들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 교실에서처럼 쌍방향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어서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도된 자료들을 보니까 사실 텅 빈 교실에서 선생님 혼자 컴퓨터를 보고서 수업을 하는 모습이 많이 방영이 됐는데, 선생님들도 다들 반응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허하기도 하고 학생들 반응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거나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았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도되지 않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네네.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아이에게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첫 시행되는 것이라 혼란이 맞습니다.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서버에 연결이 안 됐을 때 그 네네. 당황함, 그 중3의 그런 경우가 있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 하고 있는데 조금 중간에 끊기는 모습, 그리고 선생님도 집에서 끊기는 것도 있을 테고 학교에서도 뭔가 시스템상으로 작용이 안 되는 부분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보였다고 오늘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 모습들이 아마 16일 날은 체크가 되겠지만, 기계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점검을 해도 막상 실행을 하면 네네.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라 당일날 과연 제대로 기기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대면하고 하는 수업과의 차이점, 네네. 학생들 역시도 새로워서 좋기는 하지만 이 새로움은 흥미는 잠시일 거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가 되면서 더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점이 조금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계약이 처음 시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학사 관리 문제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 학사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학사 관리를 하면 이제 출결이라든지 네. 평가가 주로 될 텐데, 이 출결은 평상시 학교에서의 수업과 마찬가지로 예. 차시별로 교과 담임이나 또는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게 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원격 수업과 평상시 수업 차이가 있다라면 원격 수업에서는 불가피하게 접속이 안 되는 경우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학습을 마련해 두고 그 대체 학습 결과물을 사후에 정빙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네. 이 사후에 정빙을 해서 출석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네네. 다만 수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7일 이내에 정빙 자료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네. 이 평가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로 나뉘는데, 네. 이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필 평가의 경우에는 원격 수업에서 적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행 평가도 실시간 쌍방향처럼 학생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다수의 수행 평가는 애들이 직접
등교 개학한 이후에 네네. 실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 그러네요. 지필평가든 수행평가든 어쨌든 대면에서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무래도 공정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대체학습도 있고 뭐 증빙하면 자료로 출석이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방안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야기도 나왔지만 부산의 경우는 뭐 나름대로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끊긴 형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활성화가 앞으로 더 될 텐데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학습 격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좀 챙겨야 될 것이 학습의 격차는 온라인 수업이냐 대면의 수업이냐보다 네. 학습을 받는 사람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태도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측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네. 정말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피치 못할 사정에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에서 그 태도가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학습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학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업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체크를 누가 할 것인가, 양육자에 대한 그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인식 개선도 중요하면서도 아이들을 계속 지켜볼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양육자가 믿어주지 않는 자녀는 네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못하더라도 믿어야 되고요.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줘야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할 수 있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점차 나아질 것이다. 그러려면 나는 어떠한 태도를 먼저 양육자가 자녀에게 보일 것인가의 고민을 먼저 해야 되겠죠. 아이를 좀 믿어주고 당연하죠. 지금 믿지 당장 않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도 넌 할 수 있다라는 만약에 신뢰를 이제 보여주고. 신뢰가 있진 않지만 가상을 하자면 네. 온라인 수업을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잠깐 딴짓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네네. 다시는 엄마 앞에서 수업 듣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이도 좀 부담을 갖게 되겠군요. 부담이 아니라 싫죠. 부담이 아니라 네. 다시는 그런 모습, 내 모습을 지켜보지 않고 감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다가 딴짓을 오래 했건 뭘 했건 지루했구나, 힘들지 라는 이 한마디면 내가 딴짓을 하는데도 야단을 안 치고 내 마음을 읽어주네? 그러면 엄마가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를 믿어주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믿어주는데 나 좀 해봐야겠다? 그건 양육자의 태도인 거죠. 사실 양육자로서 지키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네네. 그렇게만 지켜진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신뢰를 받고 있구나 해서 오히려 좀 효율이 당연하죠. 올라간다는. 양육자가 해야 될 부분 그거 아닌가요? 조력자이지 공부를 하라고 푸시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사실 서버 끊김 현상은 아무래도 부산교육청 차원에서는 좀 대응책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지난 이제 4월 9일 개학을 앞두고 4월 1일과 2일 사이에 학교의 정규 시간표에 따라서 네. 테스트 수업을 했습니다. 네네. 파일링 수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 학교가 참여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그 네네. 결과 4월 9일 개학을 했을 때 EBS와 관련된 것 말고는 이제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4월 3일부터 네. 전국 처음으로 원격 수업 학교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약 40명의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침 네.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학교나 또는 선생님,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화로 응대를 해주거나 또는 원격으로 관리를 해주거나 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앞으로도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 센터로 인해서 많은 대응책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요. 차이도 생길 것 같은데 이 원격 수업의 좀 질을 관리하는 방안들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아까 실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네. 누구라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원격 수업 유형을 3가지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네. 3가지 다 특징적인 것은 모두 다 어떻든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관여해서 학생의 학습 결과라든지 또는 학습 결과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유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인데 이것은 학교 교실의 상황을 온라인성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콘텐츠 활용 수업입니다. 콘텐츠 활용 수업은 선생님이 직접 자기 수업을 사전에 녹화해서 올려두고 그것을 활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개발한 콘텐츠, EBS도 되겠죠. 그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건데 이것도 역시 수업을 하는 과정에 선생님이 자료만 가져오고 결국에는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컨트롤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과제 중심형인데 이거는 학생에게 단위 시간 내에 과제를 풀으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 내에 일정 부분을 과제를 할당해주고 그것을 과제를 마치고 나면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과제의 수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증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 유형 어느 것도 다 실시간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학생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서는 1유형이 맞다. 네. 우리 교육청이 판단할 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1유형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 해보니까 1유형만 하루 내내 하면 아이들이 피로감이 쉽게 옵니다. 그렇죠. 지치겠죠. 예. 또 그리고 수용 능력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 개인별로 보면 일주일에 4시간, 3시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생님이 1유형, 2유형, 3유형 골고루 배치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예, 유형별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는 짧은 이제 준비 기간에 선생님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아주 창의적으로 수업을 잘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위안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어디선가 들었는데 뭐 이게 카더라 통신까지는 아니고요. 컨텐츠를 켜주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3가지 유형을 듣다 보니까 2번째 유형에 속하는 부분인데 물론 실시간으로 그 채팅이라고 하는 대화창을 통해서 소통이 되겠지만 학부모들이 본 입장에서 뭔가를 틀어주더라야만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3가지 유형에 대한 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일 첫날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학교도 나가고 학교에는 담임 장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가봤을 때 하필이면 그 순간에 이제 보시고 마음에 안 들어서 전화를 하신 분도 있고 네네. 또 기능이 제대로 이제 숙지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는 선생님도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이후에 충분히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거의 없지 않느냐. 또 신문에도 그날 났었거든요. 네네. K 학교, 뭐 S 학교 이런 식으로 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가정에서 이렇게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 지켜야 될 뭐 수칙 같은 거 아까 학부모님은 뭐 믿음을 줘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수칙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매뉴얼 작성이 되기에는 시간이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네. 온라인 계약이 아닌 오프라인 정말 정상적인 등교를 하고 나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겠죠. 네. 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수업에 대한 예고 중에 하나가 오늘 수업에 필요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컨텐츠 안내가 좀 있으면 훨씬 더 수업하기에 좋겠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링크를 실시간 소통하는 대화창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어떤 발제가 나왔을 때 디지털 교과서를 보고 여기저기 이런 것 좀 찾아봐야 된다. 이런 사이트를 중심으로 찾아봐라 하면 고학년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 직접 얼굴을 보거나 대화창을 통해서 대화하지 않아도 이런 컨텐츠가 있고 미리 보고 그것을 숙지하는 과정을 같이 나누는 것도 저는 온라인 수업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될 수칙은 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 준비물에 대한 이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되도록이면 어른들의 입장에서 위에서 아래로 뿌리지 마시고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고 어떤 걸 지켰으면 좋을까를 자체적으로 좀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만드는 거 이제 더 이상 재미없거든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민주시민교육 다른 데서 하지 말고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링크를 통해서 책이나 관련 자료를 좀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확실히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 현장에선 당장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나와 있어라고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직접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독서라는
독서라는 것이 네. 책을 가지고 펼치는 것만이 독서가 아니라 네. 온라인 콘텐츠를 읽어내는 것 또한 독서입니다. 그걸 같이 해내는 것.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수업 자료라든지 수업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데 아이들이 무턱대고 자기와 관계없이 복제를 해서 나르거나 할 때는 민행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점을 모르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선생님의 얼굴이라든지 네네, 그렇죠. 또는 친구들의 얼굴을 맞습니다. 캡처해서 맞습니다. 하는 네네. 이런 것에 대한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아주 있는 것 좋은 같아요. 예. 네. 같은데요. 수업할 때 이거는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더 교육을 시켜야 사전에 될것 같군요. 안내를 하고 있긴 한데 네. 또 그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거기 함께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캡처하는 예. 저도 보았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법률에 대한 사항을 현장에서 숙지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네.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온라인 계약에 대비해서 좀 스마트 기기를 뭐 지원하기도 하고 인터넷망을 설치해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뭐 노력 지원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장애 학생들에 대한 원격 수업 지원 방식 이런 것도 조금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어떤 지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예, 주시죠. 부산의 경우에 특수학교가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도 특수학급이 있거든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약 6,28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인터넷 환경으로 원격 수업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희망에 따라서 네. 약 660대 정도의 스마트 기기를 이미 이제 배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통신이 안 되니까 스마트 에그를 한 148대 정도 학생들 보고한 바 있고 또 특수학생들은 장애 유형이 각기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 맞춤형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각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화면 확대기라든지 또는 이제 그 점력 파일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청각장애인들은 이제 콘텐츠 밑에 이제 자막이 흐르도록 네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특수학교는 이제 도로는 아이들이 각기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그래서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든지 학습 꾸러미를 주고 있고 또 1:1 가정 방문을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고 또 긴급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등교 계약이 사실 언제쯤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에 많이 좀 우려하시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실 텐데 앞으로의 학사 일정이 또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등교 계약은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 네. 지금 한 5일 정도 되죠, 그죠? 50명 이하로 확진자가 발생되는 게 네. 그래서 희망적이긴 하지만 안전한 계약을 언제쯤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온라인 계약과 등교 계약을 병행하자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안전이 담보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학사 일정의 경우에는 이제 네. 온라인 단계 계약에 따라서 이 법정 수업 일수가 190일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어떤 학교는 19일 학교급은 어떤 학교급은 13일 정도의 그 수업 감축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네. 171일에서 177일 정도가 수업 일수가 됩니다. 네. 이 날짜를 가지고 1, 2학기에 나누어서 이제 학사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자연스럽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간의 간격이 줄어들든지 아니면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일수는 줄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학교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교육활동은 유지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수능 같은 경우도 12월 3일에 시행하는 걸로 이제 미뤄졌고요. 어쨌든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는 여전히 뭐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좀 교육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 좀 짧게나마 부탁드립니다. 네, 학부모는 솔직하게 교육계에 잘하고 있는 것 칭찬보다는 보완해달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보다는 일단 내 아이 중심이고 내 아이를 먼저 보고 우리 아이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개인적인 바람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를 보는 입장으로 봤을 때 온라인 교육에서 지금 이걸 시행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잘하고 있지만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시스템적으로는 아마 기계적으로는 발전이 되어서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서버가 안 된다면 서버는 확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근데 그 안에 컨텐츠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챙기실 것인가, 그리고 학생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요즘 학생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읽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미래 교육이 창의력이 있어야만 살아남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창의력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교육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